주먹 다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중재 안 되죠. 뭐. 넌 빠져 이 새끼야. 아, 형은 진짜 왜 이래? 나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90년대는 가수들의 다툼이 좀 있었어요. 기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약간 기운이 좀 안 좋았어요. 다 서로 다 잘 되니까 룰라도 확 잘 되고 듀스도 잘 되고 다 잘 됐잖아요. DJ DOC도 다 잘 되니까 그룹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생각이 각 팀에 한 명씩은 있는 거죠. 뭐 리더, 그 그룹 내에서 음악을 맡고 있는 누구 뭐 이런. 쉽게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았어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라는 것도 막 쉽게 하기 싫었고 우리 팀의 강함을 보여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 이제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날 잡은 것 같더라고요. 듀스가. 오늘은 너다. 이렇게 해서 친해졌어요. 이제 부딪힘이 있었어요. 얘기 좀 하자고. 그때 부딪힘이 되게 끈끈한 형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재형 그런 일 생기고 우리도 이제 표절 때문에 그 활동을 딱 멈추고 딱 그 시기에 성재형 그렇게 되고 현도형 미국 가버리고. 그러니까 현도형도 미국에서 의지할 데가 없고 막 혼자 되게 외롭게 힘들게 이제 좀 음악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방향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형이랑 같이 음악 하자.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해서 룰라 4집을 현도형이 만들게 된 거죠. 원래 제목은 미래였어요. 현도형이 미래라는 제목으로 이제 했는데 형 3, 4 어때?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아이디어를 줬죠. 3, 4. 밝은 노래였거든요. 희망을 얘기하고 밝은 노래였는데 이제 미래에 우리가 좀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바로 이곳에서 뭐 이런 어떤 곡인데 그냥 3, 4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현도 형이 미디 음악 하는 걸 뒤로 이제 보면서 이제 나도 음악을 하고 싶다를 그때 이제 갖게 돼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악기라는 거를 모주를 이제 사게 된 거죠. 현도 형 때문에. 아예 음악을 한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작사만 했었지. 이제 현도 형 음악 하는 걸 보고 아, 되게 멋지다. 그냥 춤 잘 추는 가수로만 생각했는데 저렇게 장비를 다 갖추고 매일 리듬을 두드리고 거기에 베이스 라인을 넣고 랩을 하고 세션을 해서 음악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배운 거죠. 처음에 작사를 한 건 룰라 2집에 날개른 천사하고 안녕을 뺀 나머지 곡을 다 작사를 했어요.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처음엔 이제 그냥 룰라로 이름을 올리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룰라로 이름을 올렸고 저작권 협회 등록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건우 작사가 선배가 야, 너 룰라 2집 때 너가 작사한 거 왜 저작권 신청 안 했니?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작권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한 2년 있다 알았어요. 야, 2년은 아니고 한 1년 있다가 알아가지고 그걸 다 등록을 해서 처음에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곡을 작사를 이제 했죠. 그래서 작사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또 준영이 형이나 이제 음악하는 작곡하는 형들이 나보고 이제 작사를 되게 잘한다고 그래서 곡을 이제 좀 많이 작사를 맡겼고 그래서 이제 작사를 좀 위주로 해서 이제 룰라 2집 때는 날개른 천사하고 안녕을 뺀 나머지 다 작사를 했고 룰라 3집 때에도 천상열을 뺀 나머지 곡을 다 작사를 했고 그 사랑법도 작사를 하고 어차피 현도 형은 본인의 음악 성격이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다 해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달리 하진 않았고 한 곡만 제가 작곡으로 참여한 곡이 있어가지고 그 곡 작사 작곡 아자라는 곡을 룰라 4집 때 하게 됐죠. 그리고 룰라 5집 전곡을 이제 작사 작곡을 다 해서 연인서부터 이제 전곡을 다 작사 작곡을 했고 그때서부터 이제 늘 작사 작곡의 일만 녹음실에서 1년 365일 살면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97년서부터 룰라 5집을 시작으로 계속 작사 작곡 제작을 하기 시작했죠. 제 생각에 그냥 음악을 파는 사람은 이상민 양현석이었고 음악을 하는 사람은 박진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나는 음악을 팔고 있다.
음악을 만들기 전에 생각했었던 것도 어떻게 해야 이 음악을 좋아해 줄까? 어떻게 해야 이 트렌드에 이 음악이 얹어져도 유치하지 않고 즐겁게 흥얼거릴 수 있을까? 이런 것만 늘 생각하면서 마케팅까지도 고민하면서 음악을 만들었고 제 스스로가.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YG에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음반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진영이 형만 유독 자기의 음악적인 색깔이 뚜렷하고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에 생각이 들었던 최근에 그냥 생각했던 이제 진영이 형도 음악을 파는 사람이 됐구나 그냥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 스스로는 제 노래가 가장 실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샤크라 같은 경우도 당시 트랜스 음악하는 친구들이 인도 사운드 많이 쓰면서 이렇게 막 트랜스 음악이 나오는데 인도 스타일의 그 가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머릿속에 구상한 그 그림 그대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찾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는 레코드사 오너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샵도 사실은 되게 희한한 펑크 혼성 그룹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예스라는 곡도 윤상 선배한테 칭찬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인데 그분이 믹스 다 된 예스라는 곡을 듣고 이제 이거 누가 만든 노래야? 라고 이제 믹스 엔지니어한테 얘기했다라고 한 기억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실험적으로 펑크를 댄스화 시켰던 곡이 예스였고 그 이후에 가지마라는 곡도 그렇고 뭐 그 이후에 나왔던 텔미텔미나 뭐 이런 것도 약간 펑크를 기반으로 해서 쭉 물론 텔미텔미는 이제 근태형한테 얘기를 해서 만든 곡이긴 하지만 펑크를 기반으로 해서 되게 펑크한 그룹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내 생각대로만 갈 수 없으니까 그게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대중가요, 대중가수로. 컨츄리 꼬꼬는 웃음을 가사로 표현할 수 있는 재밌는 듀엣을 하고 싶었고 샵은 펑키 그룹을 만들고 싶었고 샤크라는 약간 월드 뮤직을 약간 이번엔 인도, 이번엔 어디 이런 식으로 약간 장르를 변형시키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패션과 접목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룹을 만들고 싶고 근데 그게 항상 그 원하는 대로 안 떨어져서 그게 이제 좀 나중에 가서는 지쳤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아유 막 못하겠다 이제 막 그런 지침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곡들이 제 스스로는 실험적이고 신선했다. 그냥 그때는 진짜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음악을 진짜 많이 들었고 그 의도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해외에서 뭐 진짜 활동을 되게 많이 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가수들의 음악의 어떤 그 의도와 패션의 의도와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연구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게 특이하게 나만의 색깔로 딱 나왔을 때 이상민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곡을 만들고 그런 장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항상 음악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딱 들으면 이거 YG에서 나왔구나. 이거 상민이 회사에서 나왔구나. 이거 진영이 회사에서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음악을 딱 들으면 그래도 조금은 알던 시절이었죠. 전 줄리아나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문나이트의 끝물이라고 생각하고 줄리아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리아나의 시작은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나이트클럽에서 댄스 가요를 국내 가요를 거의 50분에 35분 정도를 가요를 틀어주는 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 줄리아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문나이트 때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늘 찾았지만 사실은 이제 좀 즐기진 못했죠. 문나이트에서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백업 댄서로 시작을 해서 가수를 하게 되는 그 절차를 이제 문나이트 출신은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누구의 댄서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존속 무용단이 있었잖아요. MBC, SBS, KBS 다 무용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무용단이든 아니면 누구의 백업 댄서든 춤으로만 하다가 가수가 되는 어떤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자로서는 문나이트 출신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나름 그들의 역사가 있는데 그들끼리는 대화를 못해요. 서로 자기네들이 잘났다. 내가 최고다. 그건 죽기 전까지도 아마 그들에게 문나이트 얘기를 하라고 놓으면 가드를 3명씩은 세워야 될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진짜 그 자존심만큼은 아마 자기네들끼리 잃지 않으려고 주먹 다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중재 안 되죠, 뭐. 넌 빠져, 이 새끼야! 아, 형은 진짜 왜 이래! 나와! 옛날에 원래 형이 리나가 잘 되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리나 입장에서 이제 원래 형이 또 은인이고 또 나도 사실은 원래 형한테 고맙다고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고 리나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지 못했던 거죠. 룰라가 어쨌든 원래 형이 날기는 천사까지 계속 잘 되고 했는데 원래 형이 이제 많이 삐져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약간 리나한테도 좀 막 무시하고 막 그래서 나랑 트러블이 있었고 그때 이제 노이즈 백댄서를 하기 위해서 원래 형이 왔을 때 MBC에서 터진 거죠. 그래서 종구 형이 나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왜 우리 방송 해야 되는데 원래 저렇게 기분 뭐 그렇게 만들어 놨냐고. 아니 막 그때는 막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뭐 화장실로 따라와. 옥상으로 따라와. 그때는 정말 그게 매니저들끼리의 싸움인지 가수들끼리의 싸움인지 몰라도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서 퍼벅퍽 소리가 났었어요. 야, 하지마 하지마 막 이런 소리가 그냥 대기실 밖으로 늘 들렸어요. 그리고 이제 풀고 더 끈끈해져서 이제 회식하러 줄리아나로 가고. 오늘 분명히 TV에 나왔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춤추고 있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생방송이니까 인기가요가 일요일날 방송하고 일요일날 저녁에 나이트클럽 갔는데 아까 1등! 그때 당시에 농구 선수들도 가끔 이렇게 줄리아나를 오셨었어요. 막 춤추고 있는데 서장훈이 오더니 이상민! 잠깐만요! 그러더니 농구 선수 이상민을 데리고 왔어요. 농구 선수 이상민, 가수 이상민. 둘이 춤추라고. 거의 약간 제2의 방송국 같은 느낌. 많은데 그래도 날기는 천사는 인생을 바꿔준 노래잖아요. 인생을 바꿔준 노래라서 날기는 천사가 없었으면 지금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룰라가 3명이 활동하고 해도 사람들이 들어줄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곡의 영향력은 정말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도 공연을 하지만 공연을 하면 항상 시작의 노래는 3포예요. 3포로 시작을 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은 없어, 100일째 만남, 무빙, 기도, 연인 이렇게 쭉 부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날개는 천사를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1995년도에 어떤 기억이 있으셨냐 묻고, 왜냐면 음악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음악을 탁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의 기억과 그 냄새까지 어쩔 때는 확 파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때 그 냄새와 그때의 그 기억 속으로 빠져보시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는 천사를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리고 희한하게 남녀노소 다 좋아했어요. 4살, 5살짜리 아이가 리나랑 똑같이 수건을 이렇게 막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리나의 패션 그 머리 수건하고 엉덩이 춤이 늘 유행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엄청나게. 날개는 천사의 기억은 저한테도 세죠. 그때 이제 꼬마 룰라가 GD였고, GD가 얼마나 애가 되게 새초롬했냐면 GD한테 차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차를 샀어요. 제가 95년도에 날개는 천사가 잘 돼서 오픈카를 6살짜리 애한테 차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고 앉아있는 애한테가 야, 형 차 샀다. 너 차 구경 시켜줄까? 데리고 나와 차 구경 시켜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얘가 너무 막 센치하게 앉아있으니까 막 약간 멋있었어요. 얘가 요만한 애가. 내 역할 했던 애는 되게 순딩순딩하고 되게 동네 꼬마처럼 되게 귀엽고 애처럼 다가왔다면, 꼬마룰라도 인기를 엄청나게 얻어서 그 당시 꼬마룰라도 행사를 많이 다니고 꼬마룰라 앨범도 나왔어요.